여러분 집에 건축물 대장 떼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번 달에 상담 오신 분은요, 빌라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무려 6개월이 지나서 자신의 빌라가 불법 건축물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분 앞으로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수백만 원 정도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평생 동안요. 위반 건축물 딱지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간 동안 대출도 차단됩니다. 팔기도 힘듭니다. 그리고요, 전세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매년 이행 강제금 수백만 원씩 물어야 합니다. 평생 동안요. 그런데요, 마지막 양성화 조치였던 2014년 이후 무려 12년 만에 다시 기회가 열립니다. 양성화 기회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간단히 말하면요, 위반 건축물 양성화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서 딱 18개월 동안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큰 뉴스일까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요, 전국 위반 건축물이 무려 14만 7,726개입니다. 약 14만 8천 개죠. 그 중에서 주거용이 약 8만 3천 개,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요, 이번에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는 작은 소규모 주택이,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요, 4만 6천 세대가 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50평짜리 단독주택부터 작은 빌라까지 누군가의 집이 4만 6천 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년 5천 또 6천 동씩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반 건축물을 갖고 계신 이분들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행강제금 폭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 4월에 건축법이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행강제금 5번만 내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제는요, 시정될 때까지 무제한 부과됩니다. 매년 수백만 원씩, 평생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차단된다는 뜻입니다. 은행에서요, 위반 건축물로 찍혀 있으면 담보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매매하려고 해도 대출이 잘 안 되니까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전세 많이 주시죠? 전세 줄 때 들어오는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위반 건축물 돼 있으면 대출 안 됩니다. 그래서 전세로 놓고 싶어도 들어올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월세로 놔도요,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4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50대 60대 분들 마지막 보루, 그러니까 노후의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국민연금 말고 또 있죠. 주택연금.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은 국민연금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주택연금입니다. 왜?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노후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65세에 5억짜리 집 한 채로 주택연금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물가 기준으로 매달 1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나오죠. 그런데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요, 주택연금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반 건축물 소유자들이 그동안 벌금 내고 대출 안 되고, 그래서 매매 안 되고, 전월세 놓기 힘들고, 또 주택연금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그 답답한 무려 12년 동안 풀지 못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7만 가구, 8만 가구가 넘습니다. 요거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한시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예방 실전 가이드북 요 전자책 드리고요, 또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한 요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보신 후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이 법 내용이 궁금하시죠? 제가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법 그냥 한 사람이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11명이 비슷한 법안을 잇따라 냈습니다. 그걸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반대가 한 표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위반 건축물 문제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위반 건축물 갖고 있으면 요번에 모두 다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자,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즉 2024년 1월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이번에 제외됩니다. 두 번째,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면적 기준인데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건 메모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빌라라고 하죠. 다세대 주택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대당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평수로 약 50평입니다. 요거 이하여야 돼요. 단 지자체 조례로 정하면요 최대 330제곱미터, 약 100평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죠.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즉 200평 이하입니다. 자, 2014년에는 330제곱미터 100평이 한도였는데요, 이번에 2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때 안 됐던 분들도 이번에는 가능합니다.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된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웬만한 동네 빌라 건물주들 다 해당되고요, 다가구주택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았는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는 경우, 그 유명한 근생빌라죠. 이것도 포함됩니다. 단 주차장하고 안전기준은 충족돼야 합니다. 자, 지금 옥탑방 이것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걸린 분도 많이 계시죠. 아니면 베란다 확장한 빌라, 아니면 상가인데 주택으로 쓰는 근생빌라, 12년 만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힘들 때 생활비가 없어서 굉장히 두렵게 산 적이 있었어요. 매달 통장 보면서 다음 달 생활비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게 잠을 못 자던 시절이 무려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 50대, 60대 분들, 은퇴를 임박한 분들 고민이 많으시죠. 자, 퇴직 후에 우리가 믿는 국민연금 받아야 하는데 많지 않죠. 대부분 100만 원 안팎일 겁니다. 그것도 받으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나이가 보통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65세 정도부터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재취업 자리 알아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창업을 하자니 목돈이 필요하고, 목돈이 있어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잘 될 확률보다 망할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끼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는요 수입 통로 하나를 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50대 분들 권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AI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면 우리 중장년 세대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하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거뜬히 벌 수 있습니다. 이거 대단해 보이나요? 대단할 거 없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 방법 저희 회사 이동근 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배우신 62세 여성분은요 지금 매달 130만 원 정도씩 꾸준히 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만 알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니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50대를 위한 3개월 안에 월 100번은 AI 유튜브 과정 마련했습니다. 무료 라이브 특강입니다.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무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방 건축물 이번에 거의 대부분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 혜택에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5가지 해당이 되면 이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물은 안 됩니다. 두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구역, 보존산지 이런 공익적 규제구역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업용 건축물이나 대형 불법 증축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서민 주거 중심입니다. 큰 상가, 공장, 건물은 안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내력벽을 무단으로 뜯어내거나 아니면 소방도로를 막아버린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은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근데 사람들이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양성화 무료로 해줄까요? 네, 절대 아닙니다. 돈이 좀 들어갑니다.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만약 그동안 이해강제금을 한 번도 안 냈다면요 5회분 한꺼번에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건축사 설계도서 작성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호당 약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라 한 채는요 적게는 한 200에서 많게는 500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집이 요만하는데 양성화가 돼서 집이 이만해졌어요. 그럼 더 커졌잖아요. 요 커진 것만큼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매년 내는 재산세. 예전엔 요만큼에 대해서 재산세를 냈는데 내가 이만큼으로 합법화 됐잖아요. 늘어난 만큼 재산세가 또 추가로 늘어납니다. 자, 이 비용은요 천차만별입니다. 케이스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옥탑방 15평을 양성화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합법화되면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쯤 올라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취득세로 한 100만 원에서 2, 300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매년 재산세로 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주택자라면요, 종부세, 합산가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비용 부분은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케이스마다 워낙에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에서 박수를 받을 만한 법이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례입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증금 떼이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낙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반 건축물인 거죠. 자, 이런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폭탄 2번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번 법에서는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 이반 건축물일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줍니다. 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해 줍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요, 그냥 전세금을 떼인 분이 아니라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을 받으신 분에 한합니다. 자, 내용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집에 건축물 대장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요, 제일 앞장 오른쪽 상단에 입안 건축물이라고 적혀 있는지,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있으면요, 입안 건축물이에요. 둘째, 시행일을 정확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 5월 7일에 통과됐고요, 정보로 위성돼서 곧 공포될 겁니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올해 11월, 늦으면 내년 1월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무제한이 아니라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즉 1년 6개월 뿐이니까요, 이때 꼭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때 놓치면 못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절대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12년 만에 풀린 법이다 보니까 많은 사기꾼들이 이게 돈벌이를 보고 이용한 확률 10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양성화 제가 컨설팅 해드립니다. 100% 보장해드립니다. 성금으로 500만 원 주세요. 이거 100% 사기입니다. 양성화는요, 반드시 건축사무소 통해서 정식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신청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크고 작고의 차이지 입안 건축물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올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법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기회는 움직인 사람에게만 갑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